네, 경제도 어렵고 미래도 조금 불확실하다 싶을 때 많은 분들이 투자 수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 올려주겠다. 이른바 리딩방의 불법 행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 2국 나상석 검사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 2국 나상석 검사역입니다. 네, 자 용어가 사실 생소해서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 리딩방이 뭔가요? 네, 우선 불법 리딩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네, 우선 유사투자 자문업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유사투자 자문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 상품 관련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튜브 같은 방송 플랫폼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SNS 내 단체 채팅방에서 가입비를 받고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형태의 리딩방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 리딩방이란 이러한 리딩방 중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리딩방을 말합니다. 자, 문자나 카톡, 유튜브 같은 데서 자, 들어오세요. 저희가 고급 정보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투자하게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리딩방이고요. 이 중에 불법적인 게 있다고 합니다.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사투자 자문업이라는 업종이 있긴 한데 그중에 불법 리딩방이 나쁘다라는 건데 자, 이런 피해가 자꾸 증가하는 원인은 뭔가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우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개인 투자자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예탁결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개인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는 21년에 전년 대비 약 460만 명 증가하였고 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50만 명 증가하는 등 개인 투자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영업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국한되었던 영업 채널이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서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거치면서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즉 투자하신 분들이 50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사투자 자문업은 사실 지금 이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불법 행위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행위 어떤 것들입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등록 투자 자문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 자문을 했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관련 조언만 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일부 업자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1대1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가격 및 시점 등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을 실시하곤 합니다. 네. 이런 1대1 자문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정식 투자 자문업을 등록을 한 뒤에만 가능한 것이라서 미등록 개별 투자 자문은 불법인 것입니다. 네. 네, 또 다른 불법 행위로는 대부분 업자들이 유료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이용료를 먼저 받는 계약을 하는데 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예.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누적 수익률, 합산 수익률 등의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개 종목을 추천해서 각각 20%의 수익률이 발생했다면 네. 당연히 5개 종목을 수익률을 전부 합산해서 총 100%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처럼 계산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업체는 계약서에 매수 정보 그리고 매도 정보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익률을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네. 따라서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수익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수익률을 과다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했다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약관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효군요. 자, 하나에 20%씩 수익이 나는데 합쳐서 100%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기본적인 산수도 아닌 건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투자 자문업이 있고 유사 투자 자문업이 있습니다. 투자 자문업은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 요건을 심사하고요. 유사 투자 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역시 또 신고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1대1 상담을 할 수 있는 건 투자 자문업 뿐입니다. 여러분 투자 자문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유사 투자 자문업은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참고로 저도 미리 공부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결국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 불법 행위들을 보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정말 교묘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수법들로 더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투자 손실 보전을 빙자하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리딩방을 이용했던 투자자들에게 접근해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공기관 문서를 위조해서 투자 피해 보상 명령을 받았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비상장 주식 또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게끔 유도한 뒤에 투자금을 편취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건 그냥 공문서 위조 진짜 범죄네요. 그 자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 유명 인플루언서 사칭입니다. 교수나 주식 전문가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주식 투자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유혹해서 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에 해외 선물 및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하여서 가짜 거래소로 유도해서 또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가짜에 가짜를 더하는군요. 요즘 SNS에서도 유명인들이 등장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네, 세 번째로는 사실상 금전적 가치가 없는 자산을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하면서 상장 전에 값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하거나 아니면 투자자에게 직접 불법 사설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알선하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불대행 사기 행위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고 접근하여서 추가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에 잠적하거나 아니면 카드사 등을 통해서 일부 실제 환불이 이루어지더라도 환불을 대가로 과다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또 설령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2의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그 피해 보상해준다고 또다시 피해를 입히는 정말 사기를 친 데다가 또다시 사기를 치는 정말 나쁜 범죄네요. 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지금 주식 투자자가 늘고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정말 말 그대로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들이 많습니다. 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그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 이런 업체를 이용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주의해야 될 점 말해주시죠. 네, 우선 먼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니면 유사투자 자문업자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적인 신고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와는 달리 전문성이나 거래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네.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시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니면 유사투자 자문업자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불법 리딩방 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허위 과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묻지마 투자는 삼가하셔야 됩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추천받은 기업의 재무 상태, 기업 공시 내용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스타트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부 유사투자 자문업자 간의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추가로 우려되므로 네. 방송 플랫폼이나 공개된 채팅방 등에서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저희가 이건 말고도 뭐 잠자는 내 통장 돈 찾아주기 이런 거에도 파인 소개하는데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좀 확실하게 한 번씩은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에서도 이 유사투자 자문업자인지를 검증하는 검색 한번 해보시고 그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오픈 채팅방 같은 데서 이름, 연락처 뭐 혹은 계좌 정보 이런 거는 좀 최대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좀 피해가 많이 감소했으면 좋겠고요. 당국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나상석 검사역이었습니다.